몸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그 디바이스, 웨어러블 로봇을 스마트폰과 연계된 거는 꽤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뭐 로봇의 기본 세팅을 공유해야 되는데 뭐 정보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내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바일의 기본 정보들이 다 들어있고 얘를 로봇 쪽으로 뭐 블루투스로 딱 접속이 되면 로봇가 딱 내 맞춤형을 모든 게 또 그 전에 이렇게 내 몸에 트레이닝된 어떤 정보들이 있더라면 그게 바로 로봇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착용했을 때 항상 나한테 최적화된 그런 로봇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 인증 기능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뭐 NFC 기능이라든지 해서 로봇을 아무나 또 자기 못하게 지정된 사용자만 쓰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싶어요. 그 로봇의 힘을 파워를 어떤 A라는 그룹은 힘을 뭐 10kg까지 낼 수 있고 또 다른 그룹은 착용했을 때 20kg까지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구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영화 그 아이언맨에도 자비스가 나오지만 날개를 내가 탁 다르면 드론처럼 날아다니는 자비스처럼 뭐 파워가 생기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드론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날개가 달린 그 자비스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로봇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트팩 결합하면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어로 로봇 자체 뒤에 또 제트팩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뭐 엔진 분사하는 거 딱 들고 다니면 영화 속의 자비스 그대로 구현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착용형 로봇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 부분이 많이 약할 것 같아요. 기계 자체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최대한 크게 좀 부착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한 구조로일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음성 인터페이스라든지 또는 설정이라든지 뭔가 부분도 되고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자체 스마트폰 최대한 잘 도킹할 수 있는 뭔가 구조가 있어서 이 딱 스마트폰이 붙는 순간 웨어러블 로봇은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인공지능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세팅이 딱 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산업 분야에서 웨어러블을 도입을 할 때 뭔가 물건을 옮기고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아예 사람을 쓰지 않고 그 로봇 자체, 자동화된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지금 아마존에서 물류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이루잖아요. 그렇게 진화시키는 형태가 하나 있을 거고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라는 고용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고용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다치면 안 되고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웨어러블을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경영자가 진짜 자동화 시스템, 로봇 이런 걸 도입을 할 것인지 이렇게 사람이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경영자가 어떤 식으로 할지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동작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매뉴얼을 뭐 눌러서 동작하는 건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걸 생각하거나 내가 일어나고자 근육에 힘을 주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인식하고 힘이 가지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기계로 움직이는 게 좀 있다는 생각 없이, 어떤 조작 없이 내 의도를 알아서 내가 팔을 같이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기술 발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센서들이 워킹을 하려면 이게 각 부위별로 그런 그 동작을 센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센서들이 아직 이제 그 하드웨어적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마디나 센서가 많이 부착이 돼야 되고 민감하게 움직이려면 그렇다 보니까 그 센서를 이제 소프트웨어 센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좀 가볍기도 하고 센싱도 이제 워낙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인식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움직이려고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반응을 해서 바로 이제 하려고 이 기계를 움직여주는 그런 편리성도 좀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 비즈니스적으로 규모 관점을 보면 재활 쪽도 사실은 그 구매층이 직접
아주 싸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고 결국은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고령 인구들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웨어러블을 좀 사업화시키는 관점이 그나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찌됐든 국가적으로도 고령인들한테 계속 그 취업 기회라든지 만들고 하는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 나이가 드시면 이제 근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조금 일을 잘못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산업재해로 다 너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정책과 좀 맞물리면 이 웨어러블로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용어 부분이긴 한데요. 웨어러블 로봇의 사실 더 정확한 용어들은 근력 증강 로봇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 포괄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으로 가고 있는데 정확히는 산업 분야에서는 근력 증강 로봇으로 또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하더라고요. 나노 소재 개발이 돼야지 웨어러블의 그 재질이 가벼운 거나 탄력성이나 이렇게 그 로봇에 맞는 그런 소재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노 네. 과학이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착용하기 때문에 무게 자체가 가벼운 거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이 무슨 티탄 소재에서 가벼운 거 티타늄 소재 있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 쪽에 근력 증강 로봇의 한 기술 트렌드는 구동 방식의 다른 형태예요. 힘을 내는 형태가 오토를 돌릴 거냐, 가스를 거냐,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 보면 그 풍선에 바람 넣으면 풍선이 탕탕해지고 되게 힘이 받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플렉서블한 재질인데 어떤 전기 신호 같은 걸 가했더니 딱딱하게 강하게 힘을 받는 우리 근육도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플렉서블하지만 힘을 낼 수 있는 플렉서블한 구조의 그런 그 힘을 내는 방식으로 연구가 현재 트렌드인 것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게도 상당히 네. 가볍거든요. 로봇에 맞는 소재 개발은 당연히 맞춤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방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도 소재에 따라서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고 안 하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 얇아지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로봇은 옷을 입고 A4 로봇을 거치는 이렇게 착용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근육 재질과 유사한 형태의 방식을 적용하면 로봇을 착용하고 거의 그 위에 좀 약간 헐렁한 옷을 착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패션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농업 분야에서도 이게 웨어러블 로봇이 좀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농업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농기구를 살 것인지, 근데 농기구가 들어가기 힘든 그 노동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랙터가 들어가기 애매한 곳이라든지, 이게 경사진 곳이라든지, 좁은 곳이라든지 네. 그런 데에서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뭐가 심거나 뭐 이런 파내거나 할 때 그런 장비를 하면 무거운 바위 들어가지고 돌을 들어가 특정 곳에 옮기는 그래서 농업 분야라든지 시골 이런 곳에서도 꽤 많이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군에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전투라든지. 약간 웨어러블 로봇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분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솔 제지같이 계속 그 제조품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게 나와서 그걸 이동하는 그런 어떤 중간 단계, 그러니까 특수 제조업 아니면 군, 뭐 한정된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들 재활, 뭐 되게 조금 한정된 부분에서 쓰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되게 퍼블릭해지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웨어러블 로봇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포지션 분야가 자동화되기 어려운 분야일 것 같아요. 자동화될 수 있는 분야는 자동화가 정답일 것 같아요. 아예 사람 자체 안 쓰는 게 사실 맞죠. 사람을 써야만 되는 분야, 고용을 해야만 한다거나 사람이 정교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력이 딸려서 오랫동안 일을 못 한다거나 부상당할 염려가 있는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대기라 웨어러블 시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분야에서는 어쨌든 다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어르신들 있죠. 노인분들 이 걷는 거 이렇게 그 도와주는 그거 있잖아요. 카트 같은 거. 유모차 같은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아예 보행기는 아니고 그 뭐죠? 그 많이들 보행기죠. 하시잖아요. 일종의 수석하는 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또 그게 있어요. 또 그런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게 있고 허리를 펴주면서 이제 걷게 다리에 힘 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많이 하잖아요. 저기 왜 그 모빌리티 같은 건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 보면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어른들이 있는 거 보면 이제 복지 쪽으로도 해서 뭐 그런 부분에 노화 현상에 맞춰 가지고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동도 필요하지만 그게 있어요. 어른들 이렇게 허리나 관절 쪽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원래 그렇게 해서 세워 가지고 이제 몸을 세워서 약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복지 쪽에서 대여용으로 해서 고령화가 되었을 때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휠체어 같은 거 보고서에서 대여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의료 보조 기구를 대여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이 웨어러블 로봇. 이 대여 웨어러블 로봇이 무게는 뭐 가벼운 거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허리 차서 이게 다리 쪽에 허리나 다리 쪽에 근력 보조해주는 3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뭐 3kg 정도면 뭐 택배로 배달해서 대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이게 가격이 좀 비쌀 거고 그러다 보니 이 렌탈 서비스를 좀 활성화시켜서 이게 구매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몸이 잠시 안 좋았을 때 잠깐 쓰고 몸이 좀 좋아지면 다시 반납하고 그래서 아니면 평소에는 업무량이 작아서 내 원래 근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갑자기 뭐 처리해야 될 게 좀 많이 생겨가지고 좀 잠시나마 좀 근력을 보조해야 되는 형태. 그래서 예를 들면 혼자 자영업자인데 뭐 집안의 사무실에 뭔가를 좀 많이 뭐 무거운 거를 재배치해야 된다 할 때 그러면 사람을 쓰는 게 있을 거예요. 뭐 10만 원 일당, 10만 원 일당으로 사람 하루 쓸 거냐 아니면 렌탈 기기 대여가 5만 원이면 렌탈 5만 원으로 이거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좀 비용적인 게 인력을 쓰는 거랑 이 기계를 쓰는 거랑 좀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새로운 비즈니스 로직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외골격 근력 보조 로봇 이런 서비스는 뭐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인간 착용형 복합 임무 수행도 뭐 국방이나 이런 데에서 활용이 되지만 로봇 셔츠라는 게 있더라고요. 셔츠형으로 돼서 하반신을 전신 못 쓰는 이제 척수 장애자들이 옷인데 입는 로봇 셔츠. 그래서 이걸 입으면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한테 무릎이나 허리 보호용으로 하면 팔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저력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신체 아니면 능력을 자녀들이 또 이렇게 부모님 모시는 입장에서 살 것 같기도 하고 구매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집에서 노인들이 이제 자기 옛날 생각하고 막 화분 같은 거 그런 거 막 들다가 허리 많이 다치고 나 같은 경우도 옛날 생각하고 막 들다가 막 허리 아프고 막 엄청 들고 다니거든요. 막 팍팍 드는데 그게 다 옛날 생각하고 들다 사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정용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김치 담그면 김치 그 담은 통도 엄청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있기 전에 그 오히려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 전동 드라이버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웨어러블 하나씩 이렇게 구비해 놓는 것도 필요할 때 필요할 가격이 때 맞춰서 쓰게. 음. 네네. 가격선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 모델별로 가격선이 몇 억짜리도 있을 것 같고, 뭐 조그맣게는 뭐 기본적으로 뭐 한 몇천만 원에 몇백만 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완전 웨어러블이냐, 일부 부분적인 웨어러블에 따라서 가격도 다를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요. 지금은 구매하는 거는 진짜 그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대여 형태로 다 서비스가 일단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대여 보통 개념은 사람을 고용했을 때 비용보다는 좀 싸겠다. 한 달 아르바이트 쓰면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한 달 200이 기준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들의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가는 이제 그 손실들, 기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다음 또 업무 효율성 때문에 이제 도입하는 것들 우선이라고 보는 거고,
스마트 에이징 기술을 지원하는 웨어러블이 로봇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 에이징이라고 하면은 질병 없는 노년, 신체적인 어떤 건강함을 기본으로 하는 정신적 활력과 활발한 사회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 슈트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뭐 10대 미래 유망 기술 중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스마트 에이징 기술을 통한 웨어러블 그 슈트 로봇이 된다면 이런 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센서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배터리 전원 기술, 그리고 관절의 내구성, 그다음에 지능형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을 해서 가성비, 가심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 국방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쪽, 여성 소비자도 엄청난 큰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하셨다시피 그쪽과 그다음에 이제 근로 쪽 또는 여가 쪽. 네. 사실은 근로와 여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여성을 좀 크게 한쪽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 시장들이 되게 큰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